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제3고심을 기각했습니다. 500만 명의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어제 주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한국과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통령 TV 토론회가 잠시 후 9시에 버지니아 리치먼드 롱우드 대학에서 열립니다. 난방 시즌이 시작되면서 건물주는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제3고심이 기각됐습니다.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 유예의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새 회기 첫날인 어제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소송 제3고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정된 바였습니다. 대법원이 제3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시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가 어제 실시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오준 대사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현 정부로선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정감사. 예상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심재건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반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가 유엔 총회 결의 위반이냐고 물었고 오준 대사는 총회 결의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 대사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을 묻는 심 위원장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말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작년 12월 있었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였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피해자의 입장이 빠진 잘못된 협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을 물었고 오 대사는 우리 정부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양자적 합의일 뿐 다자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가 지난 합의로 종식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유엔 사무국에서 1%가 채 안 되는 한국 직원 비율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한국과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펜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지난 2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 최초로 펜실베니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현재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부터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시행되고 펜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주 운전면허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중형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펜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주가 없었습니다. 주법을 바꾸면서까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애틀랜타주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는 9.11 테러의 영향으로 뉴욕주는 어떤 외국 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으며 뉴저지주도 마찬가지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곳은 현재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조지아, 하와이 등 18개 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31개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선 레이스 빅 이벤트의 하나로 꼽히는 부통령 TV 토론회가 잠시 후 9시에 버지니아 리치먼드 롱우드 대학에서 90분간 열립니다. 대선 판세를 바꿀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 베테랑인 두 후보 모두는 최근 한 주를 거의 두문불출하며 토론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관심은 지난달 26일 1차 토론에서 클링턴에 판정패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2년 정치 경력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팀 케인입니다. 먼저 공화당 펜스는 지난주 인디애나폴리스 자택에 머물며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를 케인의 대역으로 세워 모의 토론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펜스는 트럼프의 인종, 여성차별적 발언 등 논쟁적인 언행에 대한 케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논리를 갖추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인 의원은 워싱턴 DC 변호사이자 대선 후보 토론 준비팀에서 활약하는 로버트 바넷이 펜스 대역이 돼 모의 토론을 준비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통령 TV 토론이 대선전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만 완패할 경우 그 후폭풍은 거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입니다. 한편 클링턴과 트럼프는 10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2차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달 1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3차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음모설까지 나오면서 고지를 향해 들끓고 있는데요. 한인을 포함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주는 10월 14일까지, 뉴저지주는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뉴욕주 상하원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도 같이 실시됩니다. 만 18세 이상 시민권자면 누구나 등록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이나 우체국, 도서관, 차량국, 또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들에서도 유권자 등록 양식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8080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인 커뮤니티 유권자 등록률 80% 이상, 투표 참여율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선거 참여 유도와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확인은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유권자 등록 및 각종 투표, 선거 관련 문의는 시민참여센터 투표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강화안이 발효됐지만 불법 관행은 여전했고 이로 인한 부당 사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2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9.6%에 해당하는 127억 원이 외국 국적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적발 인원은 2013년 48,548명에서 2015년 43,000
3,3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정 사용 금액은 그 사이 33억 8,300만 원에서 41억 1,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도용하는 사례,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음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 국적자에 대해 처벌, 출입국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대학생 학비 보조금 지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6번째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주정부 학생 장학금 프로그램 협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4에서 15학년도 대학생 학비 보조금 총 11억 420만 달러를 지급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학비, 융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대학생 학비 보조금이 가장 높은 주는 18억 7,220만 달러를 지급한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장학금으로 9억 8,710만 달러를 지급해 전체 학비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융자 형태의 학비 지원금 총액은 8,310만 달러로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대비 10배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장학금은 3,390만 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뉴저지주는 대학생 학비 보조금 지급이 전국 6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학비 보조금 총액은 5억 7,790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4억 350만 달러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정부들의 학비 보조금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접수된 난방 관련 민원이 벌써 4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를 뉴욕시에서는 난방 시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건물주는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외부 온도가 화씨 40도 아래로 떨어질 때 실내 온도를 최소 55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311 불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뉴욕시 주택보전국은 해당 건물에 감사 요원을 보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첫 적발 시 하루 250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에서 1,000달러로 오릅니다. 한편 온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보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내일까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긴급재난서비스국은 최근 샌안드리아스 단층 남쪽인 샌디에고의 솔턴호에서 강도 1.4에서 4.3에 이르는 지진이 140여 차례나 이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며 LA를 비롯한 샌디에고 등 남가주 일대에 내일까지 지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내일까지 샌안드리아스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최대 100분의 1에서 최소 3000분의 1이라고 예상하며 평균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인 6000분의 1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지르는 샌안드리아스 단층은 언제든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평균 300년에 한 번꼴로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난 1690년 이후 326년간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잇따른 지진 경보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신속한 지진 대피를 돕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SB 430에 서명하고 빠르면 1-2년 안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쉐이크 알러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지진이 일어난 뒤 발생하는 첫 번째 지진파를 미리 분석해 핸드폰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사전에 발령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진이 오기 전 지하철을 세워 탈선 사고의 위험을 막거나 도시의 가스관 등을 미리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중년 여성들에게 갑상선암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80% 이상이 과잉 진단이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년 전 갑상선암 선고를 받은 메건 씨. 처음엔 겁이나 수술부터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의한 뒤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Because it's so slow growing, I figured it can't hurt to do the watchful observation and, see what happens. 2년 동안 암은 조금도 악화되지 않았고 메건 씨는 아무 고통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가 한국과 미국 등 12개 나라의 갑상선암 진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90%,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80% 정도가 과잉 진단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음파나 MRI 같은 검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종양까지 찾아내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The vast majority of patients don't need any treatment for these small thyroid cancers. 생존율이 높아 착한 암으로 불리는 갑상선암이지만 치료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갑상선 제거 수술과 방사능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주는 공포감 때문에 작은 종양에도 지나치게 겁을 먹고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Oh, it definitely makes people panic. Hearing the word cancer, it's very loaded. When you find out you have cancer or a tumor in you, you just want it out and you want it out now. 때문에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의 경우 암이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27일 세이브 잡스 USA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에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H-1B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 발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1년 5개월 만에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규정이 이민국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돼 지난해 5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티터버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코스트코 매장에서 리오니아 거주 76세 한인 여성 서모 씨가 절도 행각으로 체포됐습니다. 소 씨는 $80 상당의 비타민제를 몰래 갖고 나오다 보안 요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소 씨를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외 코스트코에는 19세 부부가 $200어치 상당의 아동용품을 훔치고 또 44세 여성이 $50어치 여성 의류를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브랜트우드 고교 학생 4명이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리사 미켄스가 심하게 폭행당한 모습으로 가로수길에서 발견된 데 이어 다음 날은 케일라 쿠에바스가 집 뒷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뒤 오스카 아모스타와 미구엘 가르시아 모란의 백골 위에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바도르 출신 갱단 단원들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형이 장전된 권총을 우발적으로 쏘면서 18개월 갓난아기가 숨졌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쯤 조지아주의 한 가정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에 맞은 아기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쯤 숨졌습니다. 3살짜리 형이 방화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그러나 갓난아기가 스스로 총을 집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럼 김동석입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유난히 소란스럽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을요 1996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임을 목표로 민주당의 후보였고요. 공화당의 후보로는 밥돌 상원의원이었을 때부터 그때 직접 따라다니면서 적절한 때의 캠페인에 끼어들기도 하고요. 참견하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 공부해왔습니다. 20여 년 이상 6번째 대통령 선거전이 올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번 선거전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섣불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언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저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주요 정치 컨설턴트들, 선거꾼들이죠. 모두가 다 그러한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선거를 꼭 30여일 남겨두고서 지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26일 1차 후보 토론회는요, 누가 봐도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슈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요. 현재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도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의 그것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토론 같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웬일인지요. 힐러리의 지지율이 그만큼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비호감도 조금 올라갔고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시민사회가 이전하고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전에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선거판의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현실이고 우리는 여지없이 현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와 같은 특별한 현상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리에서 올바른 대안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잖아요. 우리가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믿음이 안 가는 뭔가 비밀이 많은 것 같고요. 아주 자기네들끼리만 큰 것을 주고받고 그러한 만년 기득권층들하고 엔조이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부 반응이 많은 오랜 경력의 정치권의 힐러리 클린턴하고요. 부동산 투기업으로 대자본가가 된, 돈 버는 것만 알고 별다른 경력이 없는,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만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이 두 명 가운데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선택의 고통입니다. 대선 역사상 후보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들이란 평가가 바로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권자들이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전을 이해하려면 두 후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각 당내의 경선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결론은 선거전이 양당의 대결이 아니고요, 정치권과 정치권이 아닌 일반 시민사회의 대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권 내에서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전에 정치권 밖의 세력을 규합한 버니 샌더스의 무서운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힐러리가 겨우겨우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화당이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내 많은 후보였던 제프 부시다, 마르코 루비오다, 테드 크루즈다, 존 케이시, 다 정치권 내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인 일반 시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미국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 이런 반증이 트럼프의 경쟁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전을 정치권과
일반 시민사회권의 대결로 보시면 대통령 선거판의 현상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수계 중에 소수인 우리 한인들은 대선에 투표하는 이상으로 자기 지역의 지역선출직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거 한 달 앞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한 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다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으나 차차 개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